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단촐한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선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셜 세큐리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셜 연금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올리고 나서 이제 돈나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지만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공통된 질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아마 헷갈리시는 모양이다.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소셜 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셜 연금계의 황후님이신 우리 전체적으로요? 네. 은퇴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한테나 주는 거는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10년 동안 앨리스트 일을 해서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따박따박 내신 분에 한해서 일단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근데 이제 일을 만약에 뭐 10년밖에 안 하셨다 그러면은 인컴을 굉장히 많이 보고를 하셨어도 이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35년간을 일한 거를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25년을 빵빵빵빵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작게 그렇게 받게 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일한 사람한테 자격이 주어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35년 동안 신고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년간 매해 15만 불씩을 신고하신 분도 35로 나누게 되면 25년이 빵빵으로 나오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수령액이 굉장히 적을 수 있다. 작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일해야 된다는 거냐 이러시면은요, 그냥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만 일하면 되고 그 10년이 그리고 그냥 이어서 10년일 필요가 없고 그렇죠. 2, 3년 일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2, 3년 일하다가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쉽게 40분기를 텍스 신고를 했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1분기라고 하면 3개월이잖아요. 그렇게 40분기를 텍스 신고를 했으면 된다. 그러면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연금이나 노후에 대한 얘기,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100세 시대를 얘기하게 됐고, 그리고 그 100세 시대가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한 달에 1,000불씩 만약에 받는다고 쳐도 25년을 받는다고 하면 1년에 12,000불씩. 곱하기 25. 네. 엄청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 1년에 12,000불을 받으려 그러면 지금 뭐 한 5%씩 이자로 받는다고 할 때 원금이 얼마나 있어야지 받을까요? 24만. 24만 불. 24만 불을 넣었어야 된다고 내가? 5%는 무지하게 후하게 준 거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3%도 있었고, 뭐 그렇지. 2.5% 거의 30만 불이 있어야 1,000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30만 불을 텍스 신고를 했어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아니, 뜻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돈이 어딘가에 돈이 있어서 있다면. 내가 그 돈을 그러니까 그 돈을 원금을 찾는 게 아니고 이제 뭘 받아서 쓴다고 해도 이자로 어디서 그렇지. 받아서 쓴다면 30만 불 정도는 어디에다가 있어야 된다. 묻어놓고 5%의 이자를 받는다고 쳤을 때 한 달에 1년에 12,000불씩 25년을 받는다라는 뜻이니까 실제로 연금에서 1,000불을 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 지금 그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합쳐서 3,000불씩 받는다. 그러면 뭐 거의 밀리언 달러를 어디다가 그렇지. 묻어두고. 지금은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치면 어떤 면에서는 이 연금이 많이 나오게 세금 신고를 맞춰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 노후 준비를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요새는? 없어. 2022년도 그 이제 이 소셜 시큐리티 그 트러스트 리포트가 나왔잖아. 근데 거기를 보면 쓰여 있어요. 2034년이면
우리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 2034년이 되면 80%밖에 줄 수 없다고. 이건 it's given.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 2,000불 받아요. 그렇게 써 있는 거에서 80%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가정이 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아무것도 안 우리가 해요. involve가 되고 이제 무슨 그러고 싶지 법을 않겠지만 낚이고 또 뭐. 법을 보고 찾아보는 이유는 우리한테 이제 당장 우리 모두한테 걸린 일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버짓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100%를 우리가 2034년이라 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1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65세부터 67세부터 찾아 쓴다고 하면 별로 시간이 안 남았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면 다 어그리하는 거가 쉬울 거 아니야. 양 당이 다 어그리하는 거가. 그걸 조사해 봤더니 그렇대. 그 University of Maryland인가 뭐 그거를 했는데 consultation 무슨 스터디를 했는데 다 돈 많이 버는 사람 텍스 더 내게 하자. 그러니까 한 당은 40만 불까지 이걸 받자. 지금은 이제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그치. 16만까지 이제 아니거든. 그렇지. 16만까지인데 그거에 40만까지 내게 하자. 어. 그러면 머저리티가 해결이 되는 거야. 오.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뭐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은 40만까지는 아니지만 25만까지는 늘리자. 그러니까 16만에서 25만. 엄청난 거지 그것도. 그렇지. 그러면 거의 뭐 그것도 뭐 그러지 800, 말고. 1000불 그렇게 되잖아. 또 이제 그것도 늘리고 이제 우리가 net investment이 생기는 사람은 지금도 엑스트라 텍스를 내잖아. 그것도 늘리고 캐피털 게인 텍스도 늘리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해도 이제 여기 충당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조금 알아들으셔야 되는 게 내가 50만 불을 1년에 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셜 세큐리티 텍스를 내는 부분은 16만 불까지만 낸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만약에 50만 불이면 34만 불, 34만 불을 안 낸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소셜 시큐리티를 안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 소셜 세큐리티가 해당되는 금액 자체를 올리자는 높이면 그게 부자 증세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40만 불까지 만약에 늘린다. 그러면은 그게 그만큼 그동안은 24만 불에 대해서 텍스를 안 냈던 사람들이 텍스를 내서 풀에다가 같이 넣어주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태껏 그 보면은 뭐 상속세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부자들을 위한 어떤 제도를 통과할 때 보면 엄청나게 라비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 히스토리컬리 이렇게 부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항상 법이 결정이 되고 바뀌고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확률이 많고 사실 우리 이제 이렇게 데일리 일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 임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 S 코퍼레이션이 많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16만 불까지도 웨이지로 하지 않는 분이 많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드시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는 내 스페큘레이션. 왜냐하면 지금도 벌써 그게 시작됐는데 그 내 웨이지하고 이제 우리가 트래디셔널리는 뭐 그 디스트리뷰션 되는 거 있잖아. 프로핏 생기는 건 몇 퍼센트를 해요. 뭐 이렇게 뭐 대충 그렇게 이제 지나갔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든 넘버가 얘기한 대로 다 있잖아. 만약에 어디서 하려고 하면 다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은 S코퍼레이션 오너인데 돈을 너무 조금 가져가. 지금까지 내가 6만 불밖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높은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돈을 조금 가져가라고 할 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게 왜 조금 가지고 가느냐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줘요. 돈을 왜 조금 가져가시냐면 이제 우리가 S코퍼레이션이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장사가 잘 돼. 프로핏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프로핏만 50만 불이 남았다고 쳐. 근데 오너는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나는 그냥 웨이지 5만 불만 가져갈래요 하는 이유가 페이롤 텍스를 내고 싶지 않은 거지. 왜냐하면 페이롤 텍스는 오너 입장에서는 15.3%를 내야 되는 거잖아. 내도 물론 디덕션을 좀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거의 그 수준을 내게 되니까 5만 불만 내면 5만 불만 내서 15.3%를 내고 나머지 50만은 페이롤 텍스를 안 내고 그냥 인컴 텍스만 내겠다 이거거든. 근데
이제 IRS가 뭔가를 이제 자꾸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법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지. 이제 두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나오는 거는 40만 불까지 그걸 올려요. 혹은 25만까지 올려요. 그냥 뭔가 이제 그 중간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 결정을 하지만 그럼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되니까 아휴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오짓은 한 번 당하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조금 있으니까 한국 가서 살 거야라고 해서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고. 저의 입장에서는 저의 손님 대부분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이렇게 되면 어떤 임팩트를 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오겠네. 그게 제일 쉽게 오는 방법이거든. 사실은 W2 인플루언서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거 뭐 가져가서 하는 거 뭐 보고해야지 별 수가 없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뭔가가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 동포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월급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월급의 액수를 굉장히 작게 측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작게 측정을 하는 이유가 페이롤 텍스라고 우리가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유는 보통의 회사에서는 내가 1,000불을 월급을 주면 여기서 밭내고 내가 밭내서 페이롤 텍스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오너면서 월급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15%가 넘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1,000불에 대해서 3불 정도가 153불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내 주머니에서 다가 나가는 거지. 내가 내는 돈이 세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만약에 내가 50만 불을 벌었어도 5만 불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45만 불은 인컴 텍스만 낼래 하면은 그 부분만큼은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최소한의 월급만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입법하는 거로 봤을 때에 그래 25만 불까지는 이제부터 소셜연금을 제할래 아니면 40만 불까지 제할래 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잠깐 너네도 봐봐봐. 너네 이거 좀 이상해. 그러고 오디트를 해서 네가 버는 돈이 50만 불인데 왜 페이롤은 5만 불만 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법이 있나요? 이제 IRS 코드상에는 reasonable salary를 줘야 되는 거예요. reasonable salary. 그게 당신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걸 굉장히 뭐 계산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을 가서 구하려고 쳐봐. 그러면 마켓에서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즈니스 식당 오너라고 칩시다. 식당 오너가 와서 아침 문 열 때부터 늦게까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물건도 사. 그리고 뭐 급하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러면 사실은 그걸 다 나눠서 계산해서 더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웨이지로 5만 불 갖고 갔는데 택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reasonable 하다는 뜻이 내가 나처럼 일하는 사람을 한 명 고용하면 얼마를 줄까? 이게 가장 가까운 거지. 평균적인 거다. 지금 이제 소셜연금에 대해서 왜 퀘스천 안 하고 이러느냐 그랬는데요. 전체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소셜연금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네. 그 소셜 시큐리티에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오! 연금을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부부가 둘이 다 아마 16만 불 넘게 고소득자야? 벌었다. 고소득자야. 어. 근데 풀 리타먼 에이지에 받지 않고 70살까지 이거를 연기를 시키면서 늘렸어요. 그러면 70살이 되어갖고 부부가 받는 수령액이 둘이 합쳐서 9,000불이 넘어요. 그렇지. 9,000불. 몇 명 안 되겠지, 근데? 16만 불씩 계속 신고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자영업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 뭐 좋은 잡을 갖고 구글 있는 다니고 사람. 이런 친구들은 뭐. 엔지니어든지 뭐 약사든지 뭐 요즘 주위에서 보면은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만약에 한 분은 뭐 집안일을 하셨어.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러면 50%. 그쵸. 50%를 받게 되니까 9,000불까지는 아니래도 7,500불에서 8,000불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연금을 드는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법이 통과되면 확실한 거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맞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봐야 11년밖에 안 남았거든. 너무 깜짝 놀랐네. 11년이라니. 그러니까 그동안 이거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맞아, 거죠. 맞아.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그렇게 올려놔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컬렉트해. 올려놨어. 그런데 지금 있는 익스펜스가 그대로 가냐고.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치.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올려놔도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게 80세가 넘으면 돈을 좀 더 주자. 좀 와! 더 주자.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가 봐. 뭔지 모르지만 그 주자는 게 또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또 그렇게 되지. 이제 요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좀 더 걷어야겠네. 우리가 지금 소셜 시큐리티 사이드만 보면 6.2%잖아. 근데 그거를 한 6.5%로 올리자. 개인한테는 사실 큰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걸 올리면 한 10몇 퍼센트 정도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지. 그때 딱 닥쳐서 하면 이제 아무것도.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16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래서 이렇게 맥시멈 받을 수 있어요 했지만 그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더 내잖아. 메디케어도 그렇고. 그렇지.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 베네핏은 깎자. 오. 그러니까 이걸 양쪽에서 다 하는 거지. 오. 이 속에서 인컴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소셜 시큐리티 텍스도 더 내게 하고 찾는 때는 들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요. 그 얘기 하지 않아? 뭐 빌리언애들이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냐 걔네도 그런 얘기 하잖아. 받아요. 받잖아.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것도 자산에 따라서 조금 줄이자. 결국은 이제 투표 그거를 봤을 때는 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 저희가 그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서 그 이제 55세 이후에 살게 되는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어시스티드 리빙이라는 형태에서는 최소 4,000불 정도의 돈을 한 달에 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부부가 만약에 소셜이 9,000불이야. 근데 한 분이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해졌어.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어시스티드 리빙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혼자인데 소셜이 한 뭐 3,000불 정도 돼. 그동안 계속 세금을 꾸준히 내왔어. 그러면 나머지 1,500불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401k든 IRA든 그 나머지 연금 준비해 놓은 거, 노후 준비해 놓은 돈을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한 달에 4,500불을 내가 어떻게 내란 말이야. 이러시는데 내가 80살 때는 모르는 거죠. 이 연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야, 이거 소셜 연금 내는 거, 우리가 페이롤 텍스 내는 거를 아끼는 게 나중에 30년을 살 때에 옳은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펼쳐놓을 필요는 씨가 있어. 그렇지. 왜냐면 다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거든. 이게 나한테 실제적으로 어떻게 플레이하는 건 없고 이들 걱정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그냥 괜찮겠지 하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 어떻게 거. 되겠지는 굉장히 위험한 네, 생각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50대이신 분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세금 신고할 시간이 많이 좀 있고. 네, 남았어요. 자, 특별히 이제 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셜 연금에 이혼을 했을 때에 배우자의 소셜의 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지금 꽂히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내가 이혼하고 말리라 이놈의 영감탱이 이러시면 안 돼요. 하여튼 뭐 그런 기분이신지 질문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혼과 소셜 연금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랑 10년 이상 살으셔야 돼요. legally, 그렇지. legally, right? 일단 그 신청하시는 이혼을 하신 배우자가 62살은 넘으셔야 돼요. 62살은 넘으셔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신청을 안 했더라도 하실 수는 있어요. 언니랑 나랑 이혼을 해. 언니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 내가 이제 돈이 없는 사람 받으려고 해.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받고 거야. 싶어. 그러면 요 관계에서 누가 62살이 넘어야 된다고요? You. 내가. 받는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사람이 적어도 early retire age가 돼야 돼야 돼요. 된다. 그런데 아직 이분께서 신청 안 했어. 상관없어요. 난 70살까지 그냥 기다렸다 받을 거야 하고 있어도
받아요? 받을 그럼 수 있어요. 이 반 액수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나요? Full Retirement Age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런 거는 소셜 시큐리티에다가 한번 전화를 하셔서 make sure 하시는 게 좋아요. 평균적으로는 recommendation. 보편적으로는 Full Retirement 2분의 full retirement age.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내가 마이너스 빨리 돈 찾는 거 그렇죠. 62살 어플라이 되고 62살에 찾는 거로 그렇지, 계산이 그렇지. 되는 거야. 보통 한 25% 내지 30% 깎이죠. 그러면 나도 full retire age까지 기다리면 안 까이는 거고. 안 깎이죠. 안 까이는 깎이죠. 그러니까 내가 62세에 받는다는 거는 이 사람이 65세라 하더라도 아니면 67세라 하더라도 이게 62세 early retire age에서 결정이 된다는 네. 거네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신청을 하면 혹시 내가 받는 것에 데미지가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요. 또 내가 결혼을 해. 내가 결혼을 해갖고 내가 받기 시작했는데 내 배우자가 또 나의 반을 받고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보통 사람은 좀 억울한 거야. 이거 풀에다 같이 넣은 사람들한테는 억울한 거야. 그죠? 풀에다 같이 다 넣어서 그렇지.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쁜 초록색 입은 사람이 10년씩 3번 살았어. 그리고 3번을 다 준대. 그럼 3번을 준대. 다 반씩 준대. 근데 그 사람들이 막 30년을 살아. 근데 그 사람이 지금부터 30년을 그 돈을 받아. 근데 작년에 그 트러스트가 번 게 돈이 몇 퍼센트인 줄 알아? 몇 퍼센트? 2.3%. 어떡하면 좋니? 그렇게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그렇게 장장. 우리가 여지껏 지금 이제 온 국민이 거기다 돈을 넣어서 모아놓은 돈의 이자가 2.3%? 2.3%밖에 못 벌었는데 이 초록색 입은 사람이 세 명이랑 명한테는 이혼을 준대. 해서 3명 다 자기의 반을 줘. 만약에 3,000불이라고 쳐요, 이분이. 그러면 1,500, 1,500, 3,000불. 4,500을 받는 거잖아. 그래도 엑스트라로 나가는 거는 사실은 3,000불이 더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둘 거한테 나가는 거니까. 한 사람은 안 나가고. 야, 너무 자, 아니 그게 그런데- 엑스트라로 치면 한 사람은 원래 나갔어야 되는 돈이잖아. 그만 흥분하고. 나 흥분됐어. 그런데 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리메리를 해. no. 재혼을 해. 그럼 땡.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리메리를 했어. 내가. 근데 이것도 살아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2년 후에 이혼을 했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 사실 60세부터 받을 수 그럼요. 있잖아. 그거는 디보스한 그럼 스파우스를 베네핏 받는 게 아니라 서바이벌 베네핏으로 받는 거예요. 디보스는 50%인데 서바이벌은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받는 에이지에 따라서 100%. 다르지만 100%.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가 받는 조금 것에. 젊어서 받으면은 84, 그거야, 물론. 80%니까 80% 100%를 받잖아. 1년만 살면 돼, 그것도. 9개월. 9개월만 개월. 살면 돼. 서바이벌 베네핏은. Yes. 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아니 되게 중요해. 되게 무서워. 중요해. 자, 봐봐. 내가 지금 리메리한 사람하고 반을 나눠서 받으면 1,500불을 받아. 근데 10년간 살고 돌아가신 저분 거를 받으면 100%이니까 3,000불을 받아. 그래. 그럼 이혼해. 그래. 이게 가능하네.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으니까. 그럼 난 지금 3년을 살았는데 나도 나이가 되고 이 사람도 나이가 돼서 내가 지금 이 사람 거에 반을 받는데 1,000불을 받고 있어. 근데 참 치사하지만 나는 텍스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 아이고 내가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살고 있어. 그런데 이혼을 하면 먼저 살았던 분 거에 100%를 내가 받아? 근데 그분의 또 본부인이 있으면 그 사람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여러분, I'm all for it. 필요한 사람은 메디케이도 받고 뭐도 해야 돼. 그거는 진짜 중요해. 그리고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렇죠. 생긴 정부의 시스템을 만든 거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건 캠den 놔둬야 돼. 그래. 네, 근데 이제 어뷰즈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인 거지 나는. 어뷰즈는 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했던 사람들 사실 어뷰즈 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았던 사람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아니 내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그 엑스 스파우스의 스파우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아예 거예요. 신청을 안 하고 그 사람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10년 이상 살았던 배우자의 인포메이션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그죠? 중요해요. 소셜 넘버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전화하시면은 통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 도와줘. 온라인으로는 definitely 다 있어. 모든 정보가 다 있어. 한국말로. 그래서 그걸 다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 미국에선 뭐가 중요해? 다큐멘트가 중요해. 그럼요. 결혼한 서티피케트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혼한 서티피케트도 가져가셔야 되고 이게 다 중요해요. 저 손님 중에 실질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어디 카운티에다 등록 결혼 서티피케트를 어디 카운티에 했는지 기억을 못해. 이사를 하도 다녀가지고. 와. 그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기록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요것도 퀘스천 중에 있었던 거예요. 자, 뭐냐면 내가 엑스 스파우스가 지금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난 이제 리메리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분도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돈을 더 많은 쪽 걸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엑스 스파우스가 돌아가신 분은 3,000불을 받다 돌아가셨고 현재 남편이 돌아가신 분은 2,000불을 받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한테 선택권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커버가 되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뭐랄까 법이 자꾸 바뀌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꾸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플랜을 50대 초반에 한다고 쳐. 그러면 지금 이거가 계속 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변동되면 머니 돈나에서 자꾸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그렇지. 노력하겠지만 내가 딱 받으러 가면 제일 확실한 게 뭐겠어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그 오피서에 일하는 사람과 면담을 하시고 내 상황이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걸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이것도 재밌는 퀘스천이라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제 나도 나이가 되고 남편도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각자 받고 있었어. 남편 거 반 받는 거보다 내 걸 받는 게 나아. 내 걸 받는 게 조금 낫어. 뭐 10불, 20불 더 낫어. 아니면 같을 수도 있었고. 근데 어느 시점이 돼서 갑자기 남편 거를 받는 게 한 100불, 200불이 더 받게 되는 거야. 남편 걸 반을 내가 받는 게. 그러면 바꿀 수 있나요? 라이프 이벤트가 있어야겠지. 라이프 이벤트가. 내가 갑자기 받는데 남편 걸 받을 수는 없잖아. 그쵸. 남편이 돌아가시던가. 이런 라이프 이벤트가 뭔가 있어요. 트리거링 이벤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그대로 이제 가는 거지. 그 deemed filing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내 거를 받는 게 많은가 아니면 남편의 반을 받는 게 많은가를 아예 그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서 피겨아웃을 해요. 그 반 받는 걸로 Yeah. 컴페어를 하면. 컴페어를 해서 많은 게 그냥 나가거든요. 일단 결정을 하면 못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그런데 거. 또 제가 이제 보니까 그 auxiliary benefit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신청을 하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올랐을 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한번 저는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오피서한테 이제 찾아가셔서 상황을 지금처럼 설명하시고 그때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의 반을 다시 계산해 줄 수 있느냐. 아마도 안 되겠지만 nothing to lose. Right? 왜냐면 이게 사실은 요 퀘스천이 다른 형태로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처음에 받을 때는 내 거로 그냥 얼리 리타이어 한 거로 받았는데 남편이 나중에 풀 리타이어를 하고 보니까 남편 거 반 받는 게 내 거 얼리 받은 거보다 많다. 그게 이제 예전에 file and suspend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거는 막 70살까지 키우고 그리고 스파우스 거를 그냥 50%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지. 근데 2015년에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문은 두드려 봐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혼한 사람이 50% 받는 제도가 없어졌다. 53년생까지만 해당된다. Never heard. 근데 그거를 소셜 세큐리티에 전화를 하셔서 거기 오피서랑 확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시츄에이션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뭐 53년생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없어요. 네. 법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62세 받으면은 뭐 이제 25% 디스카운트가 거의 적정하고 그다음에 뭐 풀에이지가 되면 풀에이지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은 매해마다 2개월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몇 년생이시냐에 따라서 2개월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야. 예, full retirement age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분들의 full retirement age하고 70살이 있어. 그러면은 어떤 분이 62살부터 받다가 full retirement 되면 그럼 그 돈이 나오나요? 60 한번 결정하면 forever. 네. 그래서 기다리라는 그렇죠. 거지. 네. 근데 이거 있어요. 62살 때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몫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주위에서 막 받는다고 빨리 받아. 하니까. 그거 없어질 거야. 막 이래서 받기 시작했어. 근데 한 3, 4개월 보니까 이건 뭐 차 띠고 포 띠고 뭐 받는 것도 얼마 없는데 괜히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받은 지 1년 안에는 바꿀 수 있어요.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를 다시 가셔서 그동안 받은 거를 다 토해내시고 토해내야 된다고? 그럼 그래, 다 바꾸지. 갖다가 주고 그럼 그리고 없던 것으로 합시다. 아. 1년 안에. 근데 사실은 그게 공평한 거지. 이게 조금 complicated 때 텍스 보러 다 했어. 아이고. complicated 때 여러분 빨랑 마음을 정해. 그거는 아이고. 그 텍스 프로페셔널들의 문제야. 아이고. 자, 이제 3,000불 소셜을 받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평생 가정주부를 했어. 아니면 뭐 아주 조금 신고해서 내가 받으면 700불 정도 나와. 그러면 당연히 둘 다 리타이어먼트 에이지가 됐을 때 남편 3,000불, 나 1,500불 이렇게 받았어요. 그럴 때 남편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당연히 남편 거 3,000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한 1,800불 뭐 1,600불, 1,500불 남편이 받으신 분들이요. 그러면 본인은 그냥 한 700불이나 800불 받으셨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1,500불이라고 딱 얘기할게요. 1,500불을 받으셨어. 내가 750불을 받아 살다가 돌아가셨어, 배우자가. 그러면 750불 갖고 못 살잖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1,500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네, 감자가 저희는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는. as 왜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어르신들을 모시니까 1,500불을 받아. 근데 혼자 사는데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를 찾아오셔서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아니면은 뭐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세요. 그러면 한 1,500불 정도 되시면 뭐 본인이 내셔야 되는 코쉐어, 우리가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어요. 푸드 스탬프는 못 받으시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 50불을 낼 수도 있고 100불을 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왜냐면 얼마나 아프냐,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내 거 700불 받은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죠. 자산이 있을 수 있고, 배우자가 돌아가실 네. 때 또 없던 자산이 네.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 네. 그거를요, 한 달쯤 지나면 바로 그냥 이 돈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남편께. 그러니까 사실 경황이 없어서 생각할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노후가 30년을 바라봐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인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모르고 계시면 정말 큰 베네핏을 놓칠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한테 실제 케이스로 많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선택하면 바꾸실 수 없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2,000불, 3,000불이면 재고의 여지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내가 받을 돈이 2,000불, 3,000불이면. 그런데 애매해. 어떤 분은요, 한 3,400불 더 받는 걸 신청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한 뭐 900불 받았다. 뭐 그 정도. 그런데 스파우스가 1,200불 불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1,200 스파우스 불을. 거를 선택을 하시는데, 방법은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쉐어를 하시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베네핏이 끊길 수가 있죠. 끊길 다시 수도 있고. 어플라이해서 맞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무슨 일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미리 좀 네. 약속을 하시고 미리 좀 물어보시고. 그렇죠. 네.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돌아가시면 사실 경황은 없으시죠. 정황이 없지. 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야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디 조이너스 케어 가면 도와주는 거야? 사실은 이제 조이너스 케어라든가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본 기관을 찾아가셔야 되죠. 저희는 이제 뭐 수천 분을 그러니까 해왔으니까 예를 들어 나 어떤 같은 경우는 그런 손님이 데이터가 쌓여 있는 없으니까. 거죠.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00불 차이가 본인한테 너무 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시고 나면 결국은 그 3,400불을 뭐 더 코쉐어로 계속 돌이킬 수가 없는 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차이가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생각해도 알기 어렵지.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봐야지 되는 거지. 네. 컨설팅을 해봐야 된다는 컨설팅. 거지. 네. 그런데 저기 성가대 옆에 앉아 계신 장로님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거 너무 많지. 지금 저희 이제 요 케이스가 사실 있어요. 저희가 요 케이스가 오늘 발생했어요.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오늘 발생했는데 정말로 그 장로님이 와갖고 이것도 이렇게 해라 저것도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혼자 되신 분한테 도와주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혼자 되신 분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의논을 하셨을 때 저희가 사실 맞아요 틀려요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맞을 수도 저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저희가 이런 방법이 있을 때 본인한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이 틀렸어요가 아니에요. 그분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펴놓고 어느 거를 선택하실지는 본인이 생각하셔야 되고 본인이 선택하실 때는 항상 내가 더 유리한 게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잘 알아들으시려면 머니 누나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산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집에 덜렁 혼자 남은 거야. 그죠? 나 그냥 어디 조그만 데로 이사 갈래라든가 아니면 나 노인 아파트 들어갈래. 왜냐면 본인은 메디케이드 수혜자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팔아버리네. 그럼 메디케이드가 없어져 버리네. 그럼요. 판 다음에 우리한테 오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파시기 전에. 파시기 전에 오시면 되는데 판 다음에 오세요. 그 컨설팅을 파시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50세쯤에 하시는 게 좋지. 아니 근데 아니, 이제 왜냐면 편찮으신 상태나 아니면 돌아가신 상태나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요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보편적인 조언을 일단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케이스는 찾아가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조지아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조지아 법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다른 스테이트는 피데랄은 설명을 드려도 스테이트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대답을 거의 다 한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다. 여기 진짜 제가 이 질문을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군데 물어봐도 대답이 중구난방입니다. 여러 군데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전문가한테.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남편은 리타이어를 하는데 난 아직 에이지가 아니다. 그럼 내가 반을 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간단한 전문가들은 금방 툭 튀어나오는 데다. 그런데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중구난방입니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세월이 리타이어 하고도 30년이 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카피가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 디시전들이 있지. 네. 그런 결정. 맞아요.
자, 연금에 대해서 아니면 이게 이혼 아니면은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된 연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재혼을 하셨는데 본인은 크레딧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이미 받고 있거나 이제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기다렸다가 내가 배우자의 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받아. 아무 때나 몇 년? 받아. 결혼하고 나서 금방 받지 않아? 1년. 1년을 기다리시면, 1년을 기다리시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반 받으실 수 있으세요. 메디케어도 받고 소셜 시큐리티도 반 받을 수 있습니다. 야, 리메리 할 때 요것도 생각하고 리메리 해야 되겠네. 아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뭔가 그거 있었던 생각을 것 다 하지 같아요. 않겠어? 리메리 하시는 분들은. 네. 베네핏을 받는데 영주권자하고 뭐 오, 시민권자하고 다르냐? 맞아. 없어요. 아. 현재는 현재는 앞프런트. 그래서 이거가 제 생각에는 이런 소셜 시스템이 워크를 하려면 누군가는 돈을 내고 그렇지. 누군가 이걸 다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시민의식을 갖는 거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표도 중요하다. 아까 조이스가 말했잖아요. 25만 불, 40만 불로 소셜 세큐리티 텍스 떼는 거를 높일 수 있다. 나는 어차피 평생 뭐 한 8만 불 받을 거야. 그러면은 많이 내는 사람한테 넘기세요. 그렇게 되는 거지 결국. 그러려면 투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 나오게 되면. 네네네. 아, 제가 이거 잠깐 사족 하나 달면 저희 그 조지아에서 한국 분이 브룩헤이븐 동네에 시장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컬 조그만 시리 시장은요, 투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원 수가 투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한국 분들이 가서 하시는 한 표, 두 표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시에 살으셔야 돼요? 그렇지. 그럼요. 얼마나 거기 많이 사셔. 엄청 사세요. 거기 너싱홈도 있고 노인 아파트가 거기 있고. 있어요. really? 그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시민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군요. 거기 한국 분들이 많이 사셔. 몇백 명이 사시거든요. 그 몇백 명만 하시면 당선되는 거예요. 조지아 역사상 첫 한인 시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와우. 투표를 독려합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상관없는 분입니다. 다만 조지아 최초의 한인 시장이라는 거에 제가 마음이 뿌듯해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오, 괜히 막 불쑥 애국심 같은 게 막 올라왔습니다. 오늘 연금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